자, 오늘은 126쪽의 138번 제21강 시간입니다. 126쪽의 138번 다음 중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래요. 1번 아파트 거래신고안에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촉 아파트. 이거는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죠. 2번 연립주택 거래신고지역 안에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연립주택. 이건 아니죠. 연립주택은 15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입니다. 연립주택은 15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150제곱미터.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50제곱미터 아파트. 주택거래 신고 대상이죠.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50제곱미터 연립주택. 이건 허가 대상이죠. 5번 연립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 연립주택. 이거는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연립주택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연립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일개동의 바닥 면적이 일개동의 바닥 면적 있죠?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일개동의 바닥 면적이 합계가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이야. 4층이야. 4층 이하인 주택. 여기를 갖다 우리는 바로 연립주택이다 하는 거죠. 연립주택이다. 그래서 우리 연립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자, 그럼 126쪽에 139번으로 넘어가십니다. 139번 다음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모기지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서 공부할 때도 다 공부를 했으니까 1번 넘어갑니다. 1번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의 상환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맞죠? 2번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주택자이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맞죠? 대출 받을 수 있죠. 3번 이미 주택을 보유 중인 세대는 이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틀렸죠? 힌트 들어가 있네. 전혀, 항상, 다만, 모두, 늘, 만, 뿐, 언제나, 동시에,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무주택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주택자만 받는 건 아니죠. 주택을 보유 중인 세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택을 보유 중인 세대가 모기지론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때는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죠. 4번 고정금리 대출이다. 맞죠? 5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대출이다. 맞죠? 3번만 틀렸어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27쪽에 140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40번으로. 다음 국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고르래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맞는 것을 고르는 분도 있고. 언제? 1번서부터 2번, 3번 읽다가 바뀌어.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 받아서 잘 모르시면. 아니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맞는 것으로 바뀌어 읽으면서. 그래서 맨 끝에다가 이것이 맞는 것을 고르라는 거냐, 틀린 것을 고르라는 거냐 이렇게 써놓고 하시면 실수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맨 끝에다가 요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틀린 것을 고르라는 얘기죠. 틀린 거. 1번 연간소득이 2천만 원인 근로자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1년 무주택 세대주인자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맞죠? 2번 전용 면적 25.7평 85제곱미터의 주택을 마련할 경우에 하나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맞죠? 3번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맞죠? 4번 고정금리 대출이다. 이건 딱 떨어지게 틀리죠. 변동금리 아닙니까?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변동금리 대출. 5번 만기 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맞죠?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어서 141번 넘어갑니다. 141번입니다, 여러분. 갑이 탄 비행기가 2006년 6월 7일 추락하여, 아니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항공기에 탑승했대요. 항공기 추락사고가 있었나 봐. 그런데 항공기가 추락했다는 거죠. 언제 추락했대요? 2006년 6월 7일. 2006년 6월 7일 항공기가 추락했대. 그리고 2010년 4월 10일에 법원에 갑의 실종 선고가 청구되었고, 자, 2010년 4월 10일 실종 선고가 청구되었대요. 실종 선고가 청구되었대. 네? 6월 7일 추락이죠, 추락. 그리고 2011년 2월 13일 실종 선고가 내려졌대요. 2011년 2월 13일 실종 선고가 내려졌대요. 청구는 2010년 4월 10일 했고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갑은 2011년 2월 13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갑은 2011년 2월 13일에 갑은 사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실종 선고를 받으면 실종 선고를 받은 날 사망한 게 아니에요. 실종 선고 청구한 날 사망한 게 아니에요. 언제요? 실종 기간 만료시. 실종 기간 만료시. 따라서
실정 선고에는 여러분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예요. 실정 선고에는 여러분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예요.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한 거예요. 따라서 항공기 추락은 특별 실종이에요. 특별 실종은 여러분 1년이에요, 1년. 1년. 에? 따라서 2007년 6월 7일입니다. 2007년 6월 7일. 실종기간 만료시. 실종기간 만료시 소급표를 인정해서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여러분. 2번 갑에게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상속인은 갑의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갑에게 상속 1순위의 상속인이 있다. 상속 1순위의 상속인은 누구였었죠, 여러분? 예. 네. 누구는, 어떤 분은 자꾸 아들, 딸이래, 자녀래. 법률용어로 뭐라고 해야 돼? 직계비속, 직계비속. 자녀, 아들, 딸, 손주 등을 우리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래?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 이분들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안 한다면 상속 2순위에 있는 사람 누구?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누구예요?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 계신. 에? 이분들은 실종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해야 돼. 이분들이. 상속 3순위는 누구 했었죠? 형제자매. 더 안 되지, 실종선고. 상속 4순위는 누구 했었죠? 사촌이네, 반결죠. 우리 공부했었죠? 따라서 2번이 맞아요.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실종선고는 갑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도 효과를 미친다. 틀렸죠?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매매계약 등에. 선거권 등의 공법적 법률관계는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선거권 등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3번 틀렸어요. 4번 갑이 살아 돌아온 사실만으로 갑에 대한 실종 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살아 돌아왔을 때 다시 법원에 실종 취소에 청구를 해야 돼. 그리고 다시 법원으로부터 실종 취소의 선고를 받으셔야 돼. 틀렸습니다. 5번 갑의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데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악인은 전부 반환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전부 반환이에요. 악인은 전부 반환. 악인은 전부 반환이에요. 전부 반환. 자, 여러분들이 실종 선고에 대해서 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기본서에 다 나오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을 때 1차 생존해 있다고 보고 재산 관리에 초점을 맞춰요. 재산 관리에 초점을 맞춰요. 그럼 이때 행방불명된 이분은 살아 돌아온다고 보고 재산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
그분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재자라는 거죠. 부재자. 이번에는 행방불명이 5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가출했는데. 보통 실종. 특별 실종 1년. 그건 뭐죠? 그렇죠. 항공기 추락. 방금 한 거. 선박 침몰. 전쟁이 났는데 전쟁 종료 후 1년이나 지났어. 위난. 에? 후쿠시마. 쓰나미. 지진, 해일, 위난. 1년 지났어. 연락이 없어. 그럼 그거는 법원에 실종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아요. 따라서 2차는 사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법원에 실종을 청구해서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러면 이때는 재산 관리가 아니라 재산은 처분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잔존 배우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살아있다고 보고 재산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 부재자 제도고, 2차 특별실종 1년, 보통실종 5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네요. 그러면 사망했다고 보고 재산은 처분되고 또 잔존 배우자는 재혼하는 거, 이것이 실종 선고입니다. 실종 선고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돈나입니다, 여러분. 마돈나가 뭐 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가수래. 마음씨 착하고 돈 많은 나이 어린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여자예요. 여자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남자는 누구예요? 돈키호테. 돈이 많으니까. 여기는 마음씨 착하지 돈 많지 나이 어리지 남자들이 제일로 좋아한다니까.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으니까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행도 배 타고 갔어요. 배 뭐? 타이타닉. 남자친구하고 뱃머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퐁당 빠졌잖아. 연락이 안 되잖아. 그럼 이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가족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분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분 명의의 주식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분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찾아 함부로 쓴다? 그건 횡령이에요. 횡령.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일단 살아있다고 보고 선박이 침몰됐다 하더라도 1년은 기다려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재산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 재산관리에 살아있다고 보고. 따라서 보통 실종 요거는 5년인데 가출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가출했을 때. 연락이 안 될 때 특별한 사정 없이. 근데 어떤 조선족하고 결혼해놓고 혼인신고만 해놓고 무인도에서 나오지 말라. 못 나오게 일부러. 그리고 각종 보험에 들고 보험 사기로 연관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 자, 어찌됐든 연락이 안 돼. 이때. 그 다음에 특별실종 1년. 뭐야? 그렇죠. 어디 일본 후쿠시마 거기 갔다가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 그럼 돌아가신 거지. 지금 벌써 2, 3년 지났죠? 근데 1년 지나면 그건 돌아가신 거예요. 따라서 요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실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종은 가출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 실종은 뭐죠? 선박 침몰. 방금 했잖아요. 항공기 추락. 또 뭐 있어요? 전쟁 종료. 위난 종료. 1년이 지났을 때. 이때는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권자는 누구냐?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 2순위 상속인은 아니다. 이해관계 아니다.
우리 확인했죠? 되게 누가 해야 돼? 배우자가 해야죠. 배우자. 가족들이 한다 그러면 틀려. 배우자나 상속인이 실종을 청구하는 거예요. 본인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이 실종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본인이 내가 항공기 추락해서 1년이 지났으니까 실종 선고 내려주시오.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타이타닉호 침몰했는데 바닷속에 1년 있었으니까 나한테 실종 선고 내려주시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없지. 그런 분 귀신이지, 귀신. 그러니까 본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쉬운 것도 틀리는 분이 있어. 그 다음에 채권자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 관리인도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돈이 많으신 분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면 임의 대리인의 성격을 갖고, 배우자나 상속인이 살 수가 없으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주시고 법원에 선임하면 그건 법정 대리인의 성격을 가져요. 부재자의 누가? 재산 관리인이. 재산 관리인이. 따라서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러면 실종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누구도. 재산 관리인도. 재산 관리인도. 또 검사도 할 수 있어. 검사. 보험금 수령자. 보험금 수령자도 할 수 있어요. 보험금 수령자. 그러나 친구 이런 분들은 안 돼. 연인 안 돼요. 애인 안 돼. 당연히. 연인하고 애인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애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애 먹이는 인간이라고. 그게 차이점이라고. 맞습니까?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 자, 누구? 이웃도 안 돼. 이웃도 안 돼. 이웃 안 되는 겁니다. 이웃. 에? 내연관계 더 안 되지. 내연관계 더 안 되지. 연인 애인과 내연관계의 차이점은 뭐예요? 에? 내연관계는 양 당사자든 남녀 일방이든 다른 분과 이미 혼인신고가 돼 있어요. 그런 분이 만나면 내연관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안 돼. 이런 분들은 이웃 이런 분들은 안 돼. 친구 이런 분들은 안 돼. 예?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시채고를 해야 돼. 얼마? 6개월간. 공시채고가 뭐야? 그렇죠. 빨리 살아있으면 연락하라. 어? 왜? 실종 선고 내리면 당신 재산은 다 처분하고 남아있는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으니까 빨리 연락하라 이거예요. 살아있으면. 생존 시 연락하라 그런 얘기예요. 생존 시 법원에 연락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연락을 안 해. 그럼 돌아가신 거지 뭐. 그러면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내리면 사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사망으로 본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추정한다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추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추정한다. 네? 자, 인정사망. 이거는 여러분 추정이에요. 추정. 이거는 본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또 동시사망. 이것도 추정이야. 이건 본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실종 선고를 법원에서 받으면 그건 아니에요. 사망으로 간주. 보는 게 맞아. 근데 우리 방금 공부했죠? 방금 공부했어. 뭘 인정해야 돼? 그렇지. 소급표를 인정해야 돼. 따라서 언제 사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언제 사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언제. 실종 선고를 받았을 때 그럼 틀리는 거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실종기간 만료시. 실종기간 만료시.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으로 간주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아까 공부했어요. 매매계약 등 사법적 법률 관계를 끝내는 거지. 돌아가셨으니까 끝내는 거지. 공법적 법률 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선거권 등은 살아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적 법률 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공법적 법률 관계는 살아있는 거예요. 진로신고, 선거권 이런 거. 또 소송의 당사자 능력 이런 거. 소송의 당사자 능력은 공법적 법률 관계죠. 이런 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응?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타이타닉과 침몰되면서, 이분이 수영을 잘해. 수영 선수 출신이야. 뗏목 하나 잡고, 무인도로 상륙하셨잖아. 그리고, 무인도에서 지나가는 배가 있으니까, 에? 어떻게 하셨대? 지나가는 배가 있으니까, 에? 연기, 불태우고 사람이 있다는 신호를 알렸어. 살려주세요. 안 들려. 불을 좀 피워야 돼, 무인도에서는. 그래서 배가 와가지고 이분을 싣고 돌아왔어. 그러면 생존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종 선고가 번복이 되느냐? 번복되지 않아. 취소되느냐? 취소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아있습니다 하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셔야 돼. 자동적으로 취소되지 않아서 청구해야 돼. 나 살아왔어 하고 법원에 실종 선고에 취소를 청구를 하셔야 된다니까. 취소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지, 본인. 왜? 살아 들어왔으니까. 이때는 본인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해관계인 할 수 있죠. 배우자 상속인. 또 검사할 수 있어, 검사. 검사는 왜 들어갈까? 바쁜데. 사사로니래. 공익의 대변자니까. 공익의 대변자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공익의 대변자니까. 또 이때는 공시채고 안 해. 그러나 살아있으면 연락하시오 하고 이때는 공시채고를 한다. 요거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요거 다른 점. 이때는 공시채고 안 합니다. 공시채고 안 해. 예. 여기서 할 건 생존만으로 실종 선고가 번복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럼 뭐 해야 돼? 청구해야지. 살아 계시다고. 돌아왔다고.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취소의 선고를 다시 받으셨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았는데 만약에 남자분이다. 그런데 누구요? 여자분이. 그럼 누구예요? 처지처. 이분이 사망으로 간주되니까 실종기한 만료시 법적으로 뭐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지. 재혼하신 거예요. 따라서 보통 실종 5년 기다려야 돼. 재혼하려면 특별 실종 1년 기다려야 돼. 에? 아무리 급해도 1년 기다려야 돼. 1년 기다려야 돼. 물론 몰래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1년 기다려야 된다. 재혼, 혼인신고 하려면. 그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분은 뭐가 돼? 이분은 뭐가 돼? 전 남편이 되는 거지, 전 남편. 이분은 누가 돼? 그렇죠. 후 남편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 살아 들어왔잖아요. 근데, 요런 거를, 어디 있어요? 요런 거를. 몰랐잖아. 몰랐던 뭐야, 선이. 그러면 이 재혼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 재혼은, 예?
그렇죠. 유효가 되는 겁니다. 살아 들어오셨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살아 들어오셨어도 어쩔 수 없어요. 끝난 거예요. 살아 돌아오셨어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재혼은 유효가 돼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일방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는 뭐야? 알고 계셨다는 거지. 알고 계셨다는 거지. 그리고 재혼을 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일방이라도 악이면. 양 당사자가 악이도 마찬가지고 일방이라도 알고 계시면서 재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호는 부활돼. 전호는 부활돼. 요거. 기분 나빠 살 수가 없네. 기분 나빠 살 수가 없네. 5년, 1년 고세를 못 참고 재혼을 해. 하면은 뭐 하시면 돼? 그렇지. 이혼하시면 돼.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재혼한 거. 재혼한 거. 후원은 중원이 돼버려요. 후원은 중원이 돼버려요. 그리고 뭐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취소 사유, 취소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결해요. 그러나 양 당사자가 모르고 재혼했을 때는 이혼은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요, 실종 선고를 받으면 재산 처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상속인이 재산 처분을 해버렸어요. 상속인이. 재산 처분을 해버렸어. 재산 처분을 해버렸어. 다 팔아먹었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생각해 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으니까 사망으로 간주가 되니까 합법적으로 이분 명의의 부동산, 동산, 주식, 증권 등을 매각할 수가 있어. 누가? 상속인이. 매각할 수가 있어, 매각. 따라서 시가 10억대 X토지 1필지 토지를 실종 선고를 받으니까 사망으로 간주가 되니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찾을 수 있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됐는데 팔았는데 돌려줘 하고 찾을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돌려줘 하고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왜? 양 당사자가 모르고 팔았어. 뭘 몰라요? 모르면 선이죠? 뭘 몰라요? 요거. 그러면 이거는 유효가 됩니다.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부동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이라도 뭐일 때, 악일 때, 이때는 무효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과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라도 악이면 소유권 취득 못해. 양 당사자가 악이면 소유권 취득 더 못하지. 따라서 이때 선일 때는 현존익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악이었을 때는 무효가 되니까 받은 이익 이거 그리고 이자 그리고 손해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러나 취득쇼, 선의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유효가 되고 이런 거 따져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재자의 재산관리 그리고 실종 선고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정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자, 21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